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새로운 교실, 새로운 담임선생님과 반 친구들, 새로운 교과서 등 새학기가 되면 많은 아이들이 새롭게 시작된 학년에 설렘과 기대를 갖습니다. 물론 이러한 설렘과 기대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학기 초에는 부모님들이 평소보다 자주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확인하곤 합니다.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지요. 특히 담임선생님과의 첫 만남은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담임선생님도 모두 조심스럽고 긴장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은 학생 혹은 학부모와의 인상적인 첫 만남을 위해 많은 공을 들입니다. 좋은 첫인상이 이후의 학급 분위기 및 학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위한 노력은 비단 선생님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역시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이에 학부모 사랑방에서는 3월 한 달 동안 새로운 학기 다양한 만남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행동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랑방으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에서 취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행동 유형. 첫 번째는 선생님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제가 학교에 담임교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친구들에게 욕설이나 거친 말을 많이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 주의를 주었지만 아이의 언행이 나아지지 않아 부모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은 아이의 거친 언행을 믿지 않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집에서 절대 욕설이나 거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상대방 아이가 먼저 우리 아이를 자극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는 부모님께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지요. 라고 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자녀와 집에서의 자녀는 많이 다릅니다. 각자의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설사 부모가 평소 생각했던 아이의 모습과 선생님의 평가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를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에서 취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행동 유형. 두 번째는 요구만 하는 유형입니다. 학부모 상담이란 아이의 학교 생활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정보를 담임선생님께 제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학기 초 1,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아이를 온전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의해야 할 우리 아이의 특성과 같은 내용을 선생님께 알려드리는 자리도 되는 셈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정보 제공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하면 까다롭거나 극성맞은 부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같은 반에 있던 누구누구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짝꿍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거나 어떤 요일은 학원을 빨리 가야 하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종례를 빨리 해달라 하거나 아이가 이러이러한 음식을 싫어해서 먹지 않으려 하니 선생님께서 편식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달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는 자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편애해 주세요 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게 만드는 행동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누구와 짝꿍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와 같은 요청의 표현보다는 누구누구와 작년에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아이가 살짝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같은 완곡한 상황 설명의 표현이 좋습니다.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에서 취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행동 유형. 세 번째는 지나친 하소연의 유형입니다.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의 가정사나 환경을 토로하는 상황을 종종 겪게 됩니다.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가정의 불화나 경제적인 어려움, 기타 자녀와 겪고 있는 갈등과 같은 내용들이 은연중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자신의 감정에 빠져 필요 이상의 내용들을 하소연하듯이 늘어놓는 학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닌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넋두리를 하면서 교사에게 위로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물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의도치 않게 가정불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러한 가정불화를 교사가 인지하고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호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상담의 대상은 아이이지 학부모가 아니지 않을까요?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에서 취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행동 유형. 네 번째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 질문하는 유형입니다. 선생님의 교육과는 아이의 학교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학부모는 상담 과정에서 선생님이 어떠한 교육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지도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혹 핵심을 벗어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직 경력, 결혼의 유무, 사는 지역, 취미처럼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선생님의 개인적인 성향이 은연중에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될 수는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러한 개인적인 질문들은 선생님의 교육관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호기심, 궁금증이 발동하여 이러한 질문들을 선생님께 하는 것은 대단한 결례입니다. 질문하는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만 생길 수 있죠. 오늘은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에서 주의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를 부정부터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둘째, 아이의 성향이나 상태를 설명하되 요구만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셋째, 가정사야 환경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되 학부모의 개인적인 하소연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넷째, 선생님의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되는 질문은 삼가한다. 학기 초의 첫 상담은 아이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질문이나 태도로 인해 서로 부정적인 인상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랑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학부모님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